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대한항공입니다. 자, 외국인 관광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이제 2019년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사상 최대치를 계속해서 찍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매년 외국인 관광객이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숫자가 2천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 호텔, 화장품, 피부, 미용 이런 쪽들도 물론 수혜를 보겠지만 대한항공처럼 국적기 역시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나 지금까지 매우 약했었던 원화 약세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 10원만 올라도 20원만 올라도 대한항공에 주는 그런 비용에 대한 혹은 실적에 대한 영향이 꽤나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무인 드론 혹은 항공 엔진 MRO 혹은 항공기에 대한 MRO에 대한 분석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화가 만약에 약세가 끝나고 강세로 전환될 경우 어느 정도의 그런 실적이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한 10% 정도만, 원화가 10% 정도만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7천억 이상, 최소 7천억 이상의 실적이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항공기는 리스입니다. 근데 달러로 리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 대비 원화가 약세가 되면 원화로 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만큼 대한항공의 실적에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어 더불어서 유류비로도 대략 한 7조 원 규모로 매년 쓰고 있는데 이 유류비 역시나 원화가 강세가 되면 달러를 계산하는 거다 보니까 원화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역시나 비용 처리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 정도만 강세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약간 최소 7천억 이상의 실적이 더 점프업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원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꽤나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에서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시아나의 합병을 통해서 이쪽에 대한 비용 처리가 올해 늦어도 올해 혹은 작년에서 올해 거의 대부분이 비용 처리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 빠르면 올해부터 다시금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늦어도 내년부터는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지금부터는 대한항공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원화에 대한 약세가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다는 것과 특히나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거의 독점적인 국적기가 되었다는 것, 그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올 때는 대부분의 대한항공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 상당한 이점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공 MRO 사업에서도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탈바꿈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실적과 모멘텀이 동시에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 빠르면 올해부터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병에 대한 시너지가 충분히 발생될 수가 있고요. 특히 여객 부분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항공우주 쪽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계속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차세대의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인 편대기 혹은 중고도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최근 전쟁 같은 경우에는 무인 드론 혹은 무인기에 대한 그런 점유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론에 대한 그런 강점이라던가 혹은 로봇계에 대한 그런 강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커질 것인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인기 개발 기업이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군용기에 대한 MRO 사업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의 군용기의 약 5,500대 이상을 정비를 해왔었던 것이고 MRO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증설이 올해부터는 대규모로 이뤄지죠. 이에 따라서 이쪽에 대한 실적이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 2천억 이상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안정화가 되면 최소 6천억가량의 실적이 추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6천억 정도의 실적이 추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MRO 사업에서 군용기 MRO, 항공엔진 MRO 사업에서 이 정도 실적을 찍는다는 것이고 방산 부분에서 찍는다는 것은 현재 항공 쪽에 대한 PER이 굉장히 박하죠. 포워드 PER 기준으로 10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군용 MRO 혹은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으로 6천억 정도가
수년 내에 6천억 정도가 추가가 된다면 현재 시가총액이 약간 8.9조 원이기 때문에 사실 방산 부분만 보더라도 대한항공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 현재 대한항공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꾸준하게 지켜봄으로써 여기서 지지가 조금 더 확고해진다거나 변곡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는 매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한 달에 32,000원이면 제 매수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니에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 엔진 사업을 40년 동안 하고 있는 것이고 군용이라던가 항공 엔진, 민항기에 대한 MRO 사업이 굉장히 강력하고 독보적인 역량이 있다라는 점에서 특히나 뭐 GE라던가 이런 쪽과도 이제 사업적인 파트너가 되어 있죠. 보잉,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 이런 쪽과도 사업 협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3대 엔진 제조사와의 협력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GE, P&W, 롤스로이스 등 세계 3대 항공기업과의 엔진 사업 부분이 이미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민항기 엔진 부품에 대해서도 핵심 부품들을 꾸준하게 공급을 해오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특히 인천 영종도에 대해서도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 엔진 정비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실적이 빠르게 퀀텀 점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시장에서 저평가를 주고 있는 항공 분야가 아니라 방산 쪽 혹은 이제 엔진 MRO 쪽, 항공 엔진 쪽으로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붙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에는 합병을 통해서 거의 독점적인 이제 국적기가 되었다라는 거, 여객 부분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한항공의 수요를 빠르게 채워주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내수도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죠. 증시가 이제 코스피가 5천을 넘어서면서 코스닥에 또 어느 정도 활기가 돌면서 내수 역시나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행객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혹은 반도체에 대한 수출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항공 혹은 물류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인데, 이에 따른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대한항공을 빼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는 항공 우주 부문, 그러니까 민간 항공기 부품이라던가 혹은 MRO, 항공 엔진에 대한 MRO라던가 특히 전 세계 3대 엔진사 GE, P&W, 롤스로이스와 모두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항공이 지니고 있는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무인 항공기에 대한 개발도 선도를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무인 항공기는 필수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한화그룹 그리고 대한항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 MRO 사업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MRO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완공이 되면서 이제 영종도 부분에 이제 최대 부지, 아시아 최대 부지에 대한 완공이 되면서 이쪽에 대한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힌다면은 저는 최소 2천억에서 6천억 정도의 실적이 추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8.8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6천억 정도의 실적이 추가될 경우에는 대한항공에 줄 수 있는 그런 시가총액에 줄 수 있는 영향도가 저는 결코 작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객 부분과 그리고 화물 부분 그리고 항공 우주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이 모두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리고 환율에 대한 그런 약세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서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서 이쪽에 대한 수혜 정도가 결코 작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저는 대한항공의 실적 성장과 그리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주가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성장과 밸류 리레이팅이 곱하기로 복리로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없애야 될 각자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 제가 보고 있는 쪽은 바로 중국이에요. 이 여객 부분 쪽에서는 중국을 빼놓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과 일본 간의 그런 패권 전쟁이 꽤나 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도 일본을 가지 않고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고요. 일본 관광객들도 중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 올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그런 비중이 이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15% 정도까지만 올라오더라도 본격적으로 쇼티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이 꽤나 빠르게 감소를 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투자자로서는 혹은 이제 이 대한항공을 보고 있는 그런 투자자로서는 생각해볼 부분들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만 합병한 게 아니죠. 이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대다수의 저가 항공사들의 지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대한항공을 빼놓고 항공사를 이제 말하기가 아예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인수합병함으로써 노선이 효율화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던 노선을 아시아나항공도 똑같이 중복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비용 효율성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한 증가가
꽤나 크게 발생하고 있었었는데 이걸 합병을 해버리니까 중복된 노선들을 다 없애버릴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비용 처리가 상당히 쉽게, 비용 절감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시장 지배력이 발생이 되면서 좌석수를 이제 늘린다거나 혹은 이제 경쟁에 대한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티켓 가격에 대한 그런 하반 경직성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티켓 가격을 올리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릴 가능성도 별로 없어지고 있다는 점이 대한항공을 바라보는 그런 안정적인 면에서는 꽤나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바운드 역에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폭증하고 있으면서도 이 대한민국의 거의 유일한 국적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대한항공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한 증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 50년 정도의 방산 경험이 있으면서도 엔진 정비까지도 72년도부터 꾸준하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6,000대 정도의 한미 군용기를 이미 MRO 해오고 있던 사실 자체가 이 대한항공이 가질 수 있는 레퍼런스가 상당히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종도에도 아시아 최대 부지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상용화가 본격화될 경우에는 실적에 주는 영향이 저는 결코 작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항공기 구조물 역시나 대한항공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 이미 뭐 보잉이라던가 혹은 이제 블랙호크라던가 로키드 마틴 이런 쪽에도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 방산 분야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 그리고 여객 분야 그리고 물류 분야 모든 분야들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원화가 약세가 끝나는 지금이 대한항공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항공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가고 싶은 분들은 조금만 기쁨당에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텔레그램망입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